그 옷은 판교에서 많이 본 스타일이다. 형, 연구소 쪽에선 바지 핏만 와이드로 바뀌고 있대. 아무튼 전체적으로 편한 듯 포멀하지 않은 캐주얼이면 통해. 아들들, 네? 네. 참 세상 많이 바뀌었다. 아버지 한참 때 그 회사 다니는 친구들 보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청바지도 못 입었지. 흰머리 때문에 염색을 해도 검은색, 밝은 염색 탈색도 욕먹던 시절이거든. 아버지는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고, 하하. 이거 봉투. 형, 이거 뭐야? 아무리 그래도 좋은 옷은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들 입는 거 보면 정말 어느 선은 할 거야. 나 아버지가 주셨어. 아버지는 아버지 돈이고 이건 또 내 돈이지. 흐흐, 엄마도 주셨는데. 3년 후. 이런 거 너무 어색하죠? 서로 간에 말도 없고. 하하, 왜 웃어요? 정적이 어색한 게 되게 사람 설레게 하지 않아요? 최대한 제가 파악 안됨 씨에게 신뢰되지 않는 말을 꺼내려고 노력하고 고민한다는 게 기분 좋네요. 뭔 말이야? 굳이 이 긴장감의 상황에 말을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그냥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소름 끼쳐요. 아하하하. 뭐가 그렇게 웃기지? 게임 뭐 해요? 나 게임 안 해요. 아, 네. 하하. 파악 안됨 씨 생일 때요. 데스크에 장미 가득 배달된 거 보고 남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있으면 여기 안 나왔겠죠. 장미 대단하던데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아, 뭐 상대가 막 대시하는 중인가 보죠? 엄마들끼리 서로 그러신가 봐요. 별 이야기를 다 하네. 이럴 때는 이 이야기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충 넘어가고 주책 푼수기질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하하하. 근데 그게 귀여워. 또 눈에 확 띄는 미모에. 흐흐. 지나가는 놈들 눈들 봐라. 흐흐. 뿌듯하네. 제가 파악 안됨 씨를 마음에 있어 하는 거 언제 눈치챘어요? 몰랐어요. 하하하하. 네. 저는 연구소 소장님실도 비서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여기 취업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저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네. 다이어리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연말 선물로 만년필하고 선물 드렸는데 사용하시는 거 못 봤어요. 저 원래 그런 거 금방 안 써요. 짱박아 두는 거 좋아해서요. 하하하. 아, 농담이고 엄마 드렸어요. 엄마가 그런 거 좋아하세요. 아, 은근 효녀라고 소문났는데 진짜신가 보다. 2년 후. 네, 손님 33,000원입니다. 네, 여기요. 자기, 이거. 왜? 좀 그래서. 왜? 차문 열어. 왜? 내 친구들이 나보고 연인 통장을 남자가 관리하냐고 뭐라고 하더라고. 뭐래? 쪼잔하다나? 그래서 나보고 하라고? 나 주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도 아버지 혼자 외벌이인데도 다 엄마한테 맡기거든. 나도인데. 그래? 아무튼 자기가 관리해. 사실 이거 의미 없지 않아? 자기도 나도 서로 얄밉게 구는 스타일 아니고. 그래, 그럼. 솔직히 난 우리 집 분위기 속에 자라서 그런지 철저히 반반하는 선배들 보면 의문인 게 상대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누우면 병원비를 환자 카드로 계산하나? 뭐 건강상 문제 생기면 짐 싸서 도망가고? 그런 거부터 궁금하더라. 아무래도 공동체에 그런 건 없지. 아이 낳지 않는 이상.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결속력도 없고 바람피기 딱 좋겠지 않아? 사랑도 좀 지나면 식는데 아이 때문에 산다더라. 그러니까 딱 동거인 포지션 될 것 같아서 참 자유롭게 쓸 개인 돈도 충분히 있겠다. 자주 싸우는 지긋지긋한 상대보단 풋풋한 새사랑이 끌릴 것 아니다. 자기, 그래서 뭐 다른 마음에 드는 여자 생겼단 소리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웬일이야, 둔탱이가? 하하. 뭐야, 진짜야? 그럴 리가. 자기 같은 모델을 두고 내가? 그럼 통장 내가 관리한다. 어? 얼마 후.
그래, 잘 쓸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이 정도 가지고 부담까지는. 네? 그리고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호칭도 그렇고. 어쨌든 선물은 고마워. 아닙니다. 첫 생신이니까요. 이거 신분증 확인했지? 네, 네. 왜요? 아니, 나 이거 똑같은 가방을 친구가 들고 있어. 엄마, 마음에 안 들어? 어쩌냐? 나는 좀 뭐랄까? 송아지 가죽이 잘 안 맞더라고. 내 스타일에. 한 레벨 위를 찾으시는구나. 밖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가? 아, 진짜 이럴 때 그냥 고맙다 하고 받고 끝내는 것도 상대 기분 좋게 하는 거인 줄 처음 알았네. 정말 저렇게 고맙지도 않고 저러실까? 형 장모님은 되게 좋아하시더라는데. 자기 그만 일어나자. 너무 오래 먹었어. 그럴까? 어머님, 어디 차 마시러 갈까요? 난 원래 이 시간에 차는 안 마셔. 아, 그럼 어디 고급스러운 와인바에 가서 와인이나 한잔 하면 모를까? 장모님 와인 좋아하세요? 우리 엄마 아주 많이 좋아해. 얘도 나도 짱 박아두는 거 좋아해서 집에 여기저기 박아둔 오래된 와인도 많고. 하긴 이 사람 뭐든 짱 박아두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서촌 쪽에 잘 가는 조용한 와인바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뭐 동네야 워낙 강북은. 어쨌든 집에서 멀지도 않고 가지. 400만 원 단위의 명품백을 선물해 드렸는데 식사값을 계산도 안 하시고 먼저 나가시네. 하하하. 뭐 그러실 수도 있겠다만 우리 집하고는 영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 며칠 후. 와, 진짜 해불전 비주얼부터 대박이라는 말 외에는 할 말 없다, 형. 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사돈께 존경을 느낀다, 아들. 태어나 장가간 보람있게 산다, 형은. 형수 해외 출장이라고 장모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러게 말이다. 임금님급이네. 우리 아들이 장모님께 수라상을 다 받으시고 제첩 회에 이거 밥 비벼도 맛있겠다. 반찬만 먹어야지. 밥은 우선 거르자. 잠시 후. 장모 사위 간에 서로 잘하고 대접해주고 그런 게 사는 거지. 막내. 네, 엄마? 그만 먹어. 배탈 나겠다. 엄마, 정말 거를 타선이 없어요. 아니, 형 장모님은 이렇게 한 상 차려주시고 어디 가신 거야? 장모님 야간에 알바 가셔. 뭐? 무슨 알바? 퀼트 모임에서 다 같이 장사를 시작하셨나 봐. 이불이 몇 개 팔리더니 날개를 달고. 아무튼 아침이고 밤이고 정신 없으셔. 헐, 그 연세에 돈을 버신다고? 뭐 우리 장모님 64세신데 몸이 도대체 몇 개셔? 더 놀라운 거 이 상을 아침부터 4시까지 후다닥. 헐. 네 외할머니 49제를 치르고 새벽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씨암탉 다리를 찢어주시면서 먹으라고 그 꿈 이후로 나타나질 않으신다. 니네 외할머니 해가 갈수록 사무치고 큰아들 네가 부럽다.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좀 유별은 했어. 6개월 후. 장모님 어디 가셨어? 왜? 아니, 아까 잠깐 안부 드렸더니 어디 멀리신 것 같고 대답을 안 하시네. 온천. 또? 뭐가 또야? 몇 달 전에도 가셨잖아. 그런가? 장모님은 희한해. 일하셔도 충분한 연세에 일도 안 하시고 생활비가 대체 어디서 나오시길래 여기저기 다니시는지. 원래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해. 자기, 저기 냄비에 뭐 올려놨어? 국 육수 내고 있어. 넘치는데? 아차차! 오호호호! 자기, 그거 할 동안에 나 자기 노트북 잠깐 써도 돼? 20분 내로 끝내. 나 이거 치울 동안. 또 뭘 이렇게 잔뜩 주문을 해? 아까 장 봐왔는데. 또 뭘 이렇게 야채를 사고. 와플 기계? 와플 해 먹을라나? 오! 이거 왜 이렇게 비리지? 며칠 후. 애가 뭐가 급하다고 원? 어머님, 저는 기쁩니다. 그래, 그래서 좋겠네. 당장에 회사부터 관둬야 하는 거 아냐? 지금 유산김이 있다는데? 당연하죠. 세상에 거기 입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얘가 워낙에 인물로 먹고 들어가서
어머님, 제가 혼자 벌어도 충분히 유지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서민들 말이야. 10,000사람 중에 10,000명 부부 중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한 사람이 벌어서 생활 될 것 같아? 좋은 직장이 아니라면 둘이 벌었다 해서 씀씀이가 커질 만큼 여유 있지 않아. 살아봐서 알 거 아니야. 둘이 벌어서 씀씀이가 커진다는 거는 시터비, 아이 양육비 이런 거죠. 엄마 아빠 다 출근하는데 애는 누가 보고 누가 키우나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도 일하시니 맡길 수 없고 장모님 집에 계시니 혹시 이게 무슨 시겁할 소리야? 그러니까 대책 없이 아니야. 아유 난 모르겠네. 이왕 가진 거 뱃속에 든 것을 지우랄 거야 어쩔 거야. 어머님 제 자식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유 말이 그렇단 거야. 그냥 드링크인가 뭔가 아기 안 가지고 자기들 위해 사는 게 제일 여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그걸 모르고 덜컥 이제 어쩔 거야? 멀쩡히 330씩 나오는 직장 때려치게 하고 으유. 부부가 똑같이 대책 없어. 아니 지금 이사 가려고 뽕 빠지게 모은다면서 덜컥 어휴. 처음 생긴 손자인데 핏줄인데 저렇게 반응하시다니. 아 정말 싫다. 신혼여행 끝나고 처가부터 갔더니 밥 준비 못했다고 피자 시켜 먹자던 것보다 더 싫다. 지난달 내 생일 때 결혼 후 첫 생일인데 마루샤브에서 밥 사주신 것보다 더 싫다. 자네 서운해 하지마. 요즘 세상에 자네 같은 남자 드물어서 딸 가진 부모로 믿지는 않네만. 그게 그렇게 반갑지는 않네. 자네들 집도 사야 하고 갈 길이 뭔데. 한 달 후. 형 왜? 너희 집 혹시 가습기 있냐? 왜? 애가 감기가 심한데. 어휴 요즘 감기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주문해도 화요일날 도착하잖아. 있으면 빌려줘. 가지러 갈게. 형 있어. 얼마 전에 와이프가 주문하더라고. 살균 가습기야. 오 좋다. 사용 안 해? 사용은 안 하는 것 같고. 빌려줄래? 한 사흘만. 그래 15분 후에 도착한다. 형 끊어. 자기 가습기 어디 있어? 주문하더니만 사용하지도 않고. 도대체 왜 그래? 맨 주문하고 안 사용하고. 꺼내봐. 어디 있어? 왜? 형 빌려주게. 자기 안 사용하면 주자. 없어. 취소했어? 아니 그거 우리 거 아니야. 그때 엄마 주문해드렸어. 자기. 왜? 그러면 와인잔 세척기 작년에 주문한 거 말이야. 그거 주문하는 것만 보고 사용하는 거 못 봤거든. 어디 있어? 그것도 혹시 어머님 사드린 거야? 우리 엄마 와인 좋아하잖아. 그랬구나. 생일도 아니신데? 그냥. 난 또 어디 짱빠가 둔 줄 알았지. 아니야. 와인 세척기 100만 원 가까이 하던데 와플 기계도 물어볼까? 사용하는 거 못 봤어. 아니야, 내비두자. 임신했는데 신경 건드리지 말자. 곧바로. 없다니? 미안해, 없어 형. 왜? 장모님께 드렸나봐. 하하하,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선물한 전복 너 맛도 못 봤다며? 너 내가 얼마 전에 준 신라호텔 뷔페 이용권도 있나 확인해봐라. 하하하. 그러게 가장 말을 안 하네. 이거 농담이지만 몇 년 후에 자고 나면 집도 장모님 앞으로 명의 가 있는 거 아냐? 뭔 전세인데. 하하하. 아버지 땅 곧 팔릴 것 같더라. 그거 팔리면 대출 좀 받아서 집 사서 가. 팔린다 하고 안 팔린 게 몇 년인데 기대도 안 해. 1년 후. 왜 유치원 보육교사가 어때서? 보육교사는 유치원 선생보다 더 핫바지 아냐? 유치원 선생도 웃기는데 뭐래. 자기 우리 형수님 대학 4년 동안 유아교육 공부하고 임용시험 준비했어.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거야. 전공해야만 하는 직업이야. 왜 무시해? 자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과 나와서. 그리고 지금 자기는 자기 일이 급하다며.
유산된 후 죽어라 노력해도 임신도 안 되고 놀면 뭐해? 임신 더 노력하자. 그리고 그냥 집에서 있어. 자기 그렇게 하고 싶은 일도 없잖아. 아, 돈이나 펑펑 벌어다 주면서 그런 말해. 자기 내 페이가 연봉 7천이거든? 저거? 솔직히 풍요하지는 않아. 둘이 같이 벌 때는 돈이 적단 생각해본 적 없고 나 쓰고 싶은 곳에 실컷 썼단 말이야. 나 결혼 전에 모아둔 통장도 넘기고 내 월급 관리 자기가 맡는데 급한 거 있으면 써. 아무튼 갑갑하다. 자기가 벌어 자기가 써야 자유롭지. 그럼 우리 형수 말대로 해. 거기 나가서 보육교사 하루 몇 시간씩 해보는 거 어때? 싫다고 거기는. 그럼 얼마 후. 왜 통장을 왜? 이사 가자고. 이사 왜? 지금 여기 위치도 딱인데. 그냥 집도 좁고 답답해. 24평이 답답해? 옛날 아파트라 좁게 빠져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5년 안에 가기로 했잖아. 아이 생기면 또 몇 년 못 움직이니까 지금 가자고. 돈 돼? 아버지 은행리 땅 팔렸는데 우리들 조금씩 나눠주셨어. 조금만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동안 우리 돈을 얼마 정도 모았는지 적금 2개 들었지? 2개 들었지. 우리 생활비 나가는 통장이 얼마나 있지? 나 결혼 전 통장하고 합쳤는데 한 못해도 8천은 좋게 있을걸? 뭔 소리야? 뭔 8천? 아니 계산해 보니까 맞아. 8천 정도 있어. 그리고 적금 2개는 합쳐서 한 3천 정도 될 거고. 무슨 소리야? 이상한데 이 여자? 일단 가져와봐. 아, 그 말투 기분 나빠? 가져와 보라고. 통장을 보고 뒷목 잡았습니다. 정말 택도 없는 금액이 남았더군요. 이전에 모았던 돈하고 그동안 제가 벌어다 준 돈 이것저것 제하고도 아무리 썼다 해도 8천은 좋게 있어야 하는데 그 반도 안 되는 돈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아내 혼자 벌었던 통장은 아예 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장모님 혼자 계시니 알아서 거기서 용돈 드리겠거니 하고요. 저희 생활비 통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장모님 생활비로 150씩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곧바로. 그럼 경제 능력 없는 엄마 혼자 사는데 딸로 모른 척 하란 말이야? 자식 나 하나인데? 그럼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내가 딴 곳에 쓴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은 다 어떻게 하고 난 그 돈으로 용돈 드리는 줄 알고 있었어. 설마 우리 생활비에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에서 드리면서 의논 한마디 없이 이럴 수 있어? 이게 그렇게 천지개벽할 일이야? 아주 장모한테 집 한 채 사드리면 큰일 내겠다. 이봐, 생활비가 모자르셔서 한 달에 30, 40 정도는 이해한다고 치고 나도 홀로 사시는 장모님 봉양한다는 마음으로 용돈이라고 넘기겠지만 한 달에 150이라니 말이 돼? 우리 엄마 안 불쌍해? 사지 멀쩡하신데 뭐가 불쌍해? 자기, 혹시 장모님 마트 장도 자기가 매번 온라인 장으로 받으리니? 그게... 난 우리 카드값이 둘이 먹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했거든. 카드 용지 날라오면? 치사하게 카드 용지도 확인하고 살았어? 우연히 보고 좀 놀라서 그냥 봤어. 매번 상 위에 올라오는 건 먹는 건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마트 비용이 많이 나오나. 그럼 못해도 대충 한 달에 평균 200 가까이 장모님께 들어간 거네. 우리 엄마 몸 약해서 돈도 못 벌고. 몸 약하신 분이 철저히 놀러 다니고 매일 나가서 친구분들하고 노셔. 자기 이해해줘. 난 결혼 전에 내가 벌어서 엄마랑 살았어. 알잖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재산 나 대학 졸업할 무렵에 다 쓴 거. 우선 내가 좀 생각 좀 하고 흥분 좀 가라앉히자. 자기 효녀인 건 내가 알고 숨 좀 고르자. 평생 이렇게 살아온 모녀란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실 돈을 쓴 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한 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쩌겠나요. 다신 안 그러겠다는 각서만 받고 넘어가기로 했죠. 대신 장모님께 말씀은 한번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자식으로 과한 용돈 드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용돈 부족하시면 조금은 채워는 드릴 거고요.
허니 장모님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무슨? 장모님도 이젠 장모님 가용 정도는 스스로 해결하심이 어떠실까 싶어요. 저희 부모님 장모님보다 4살 5살 많으신데 지금도 버십니다. 어머니는 보험하시느라 바쁘세요. 듣고 보니 섭섭허이. 내가 이제와 번다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나? 잘난 사위 우세만 시키고 나 이 일 생전 안 해봤어? 장모님, 저 결혼할 때 장모님 홀로 사시는 거 알고 장모님은 저희 쪽 모든 예물 다 받고도 저 하나 안 해주신 거 저희 쪽 모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나 치사하게? 저희 부모님들 아무 말씀 없이 이해하고 넘어갔고 집도 제가 하고 혼수도 반은 제가 마련했습니다. 그럼 최소 저희가 집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버텨주시는 게 부모님으로의 도리 아닐까 싶습니다. 나 자신 없어. 아니 여기서 생활비를 끊겠다니? 장모님, 그럼요.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입에 그렇게 절대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살아야 하고 아이 낳아야 하고. 아이가 꼭 필요하나? 아이 못 가져 걸신 들렸나? 다들 얼마나 현명하게 드링크 하는데 자네는 참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장모님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앞으로 용돈 없습니다. 이보게! 그날 저녁. 너희 장모님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 우리 아버지 칠순 때 부조 봉투며 사돈 어른 얼굴 구경도 못할 때부터 알아봤다. 나도 창피해가지고 부모님께 말이야. 그 사실 알고도 사위가 용돈 드리겠다 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어디 파트타임 알바라도 해서 보태 쓰셔야지. 진짜 연세를 어디로 잡수셨냐. 안 들어오시겠다는 거 아이 낳고 애 보게 될까봐다. 형 정말 답답해. 네 장모가 널 봉으로 보고 있는 거 맞고 젊으신데 직접 벌어서 생활비 하시고 송아지 가죽 가방도 사시라고 해. 못 하시겠다면 이혼해. 모녀가 똑같은 거야 이건. 몇 달 후. 이 카드 내역서 뭐냐고? 왜 소리 질러? 이게 다 뭐냐고. 럭셔리 스파 초호화 카페에서 커피를 무슨 5만 원 넘게. 여기 호텔 커피숍 아니야? 도대체 어디에 쓴 거야? 엄마. 뭐라고? 카드 엄마 빌려줬어. 지금 그래서 당신 앞으로 해준 농암은행 카드가 장모님께 있다고? 그래.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당신 지난 3달 동안 나하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우리 전쟁 중 아니었어? 그렇다고 말도 안 하고? 미쳤구나. 도른 거야? 그리고 이거 할부 다 합쳐서 800만 원이 넘는데 이걸 다 장모님이 쓰셨다고? 이거 모녀 사기꾼 아냐? 당신 모녀 미친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오죽하면. 와, 나 정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고 정말 사기성 다분한 모녀다. 와, 내가 당신 같은 여자하고 어떻게 평생을 살아? 장모님은 정말 뻔뻔히 하늘을 찌르네. 아니 이해가 안 되네. 미친 사람들이야 이건. 우리 엄마 정말 돈 벌 능력 없어. 시끄러. 그럼 우리 부모님은 뭐 돈 벌 능력 있어 그 연세에 일하시는 줄 알아? 사지 멀쩡하면서 노는 건 죄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정말 그래. 그렇다 쳐. 나 돈 잘 번다고 결혼 초에 친정 엄마한테 돈 펑펑 주고 당신도 돈 펑펑 썼다 쳐. 내가 그걸 알고 돈 중지시키고 했으면 당신이 알아서 처신을 잘 했어야지.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안 되면 우리 엄마를 버리라고? 그 장모의 그 딸이다 정말. 와. 결혼할 때 사전에 처가댁 어른들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뭘 드시고 사는지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제 실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 때문에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은 뻔합니다. 사고 회로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녀였습니다. 아이 없을 때 이쯤에서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뒤.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아이도 가져야 하는 사위 딸에게 어쩜 이러실 수 있냐고 했더니 뭘 하시는 줄 알아? 뭘 하시는데? 요즘 세상에 다들 딩크 한다더라. 내 딸 몸 망가뜨리지 말고 둘이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면 된대.
죄수 씨는 엄마 혼자 계신데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당신 같으면 그러겠냐고 계속 그 말만 해. 파악 안 됨이 집에 와서 울다가 지금 자네 이야기 다 들었어.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보내줄 수 있나? 모자라지만 내가 최대한 아껴 쓸게. 죄수 씨한테 뭐라고 했어? 장모님 못 끊어내면 같이 못 산다고 했어. 더 이상 양보 못 한다고. 말했더니 한다는 말이 나한테 자기란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하더라. 섭섭하대. 그래서 친정 간 거야 그 길로? 재수 씨 보아하니 정신 못 차려. 희망 없다. 이혼해. 곧바로. 미안하다고 알아서 사시겠다고 둘이 잘 살라고 마무리 지으실 줄 알았더니 협상을 하시네요. 다 필요 없고 바로 이혼할 겁니다. 자네 생각 잘해야 할 거야. 파악 안 됨이 단단히 화났어. 자네가 여기서 양보 안 해주면 집에 안 간단다. 분위기 파악 정말 못하기는 모녀가 쌍으로 똑같습니다. 이혼 준비나 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아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혼 전에 제 명품 가방 선물을 뜨악하게 봤던 모습에 이상하다 싶었고 그때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함께 눈앞이 깜깜했던 건 장모님의 카톡을 또 받았을 때였습니다. 곧바로. 이혼이 누구 집 개 이름인 줄 아는 모양인데 단단히 쓴맛을 보자고 어디. 위자료나 준비해. 이혼을 막을 생각은 없으시군요. 기쁘신가요? 화는 우리 아이가 더 내야 한다고 보네. 우리 아이가 지 입으로도 그러더구만. 자기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디서 바람질을 하기나 했나? 효도한 걸 가지고. 효도 앞으로는 자기가 벌어 하라고 하십시오. 곧바로. 여태 내 돈 쓴 거 모두 증거 자료 있으니 빠짐없이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좋을 거야. 어느 정도는 결혼 생활하며 장모님께 드린 용돈이라고 생각할게. 총 500만 원, 그 외에는 다 돌려놔. 우리 큰 소리 내고 추하게 헤어지지 말자. 좋게 이혼하자. 일을 크게 만드시네.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이거 미친년인가? 와, 연애할 때 알아봤어야 돼. 분위기 파악 끝장이네. 곧바로. 여보세요? 정말 이혼하겠다고? 네,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립니까?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슨 이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 결혼이 장난이야?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장모님 저한테 카톡 보낸 거 좀 돌려보십시오. 하긴 이제 장모님도 아닐 테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집사람이요. 유산 되면서 일하기 싫다고 해서 집안일만 하라고 했고 그 사이에 장모님께 돈 펑펑 쓴 거 해결 못해서 일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수습이 안 되니까요. 막상 일할 자신이 없는지 주저앉았고 제가 그 사실 알고도 양보를 그만큼 해줬으면 거기서 멈췄어야죠. 그쪽들이야말로 결혼을 장난으로 생각들 하시네요. 결혼 생활 동안 장모님 젓가락 한 짝 뭐 하나 보태준 거 있었습니까? 제가 허리 휘게 돈을 벌면 뭐 합니까? 장모님 호텔 커피숍 커피값으로 쓰시는데요. 자네 흥분 가라앉혀. 앞뒤 없이 그렇게 화만 버럭버럭 내지 말고. 듣고 보니 자네가 섭섭했을 수도 있겠네. 하지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잘 나가는 사유가 좀 도와주고 해야지. 뭐가 그렇게 불만인가.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이해할 지점 지났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그냥은 안 넘어갈 거야? 소송으로 가면 더 좋습니다. 한 달 정도 양쪽은 씨름을 했는데요. 막판에 뭔 배짱인지 소송을 불사하더군요. 그래도 최소한 미안하다고 빌 줄 알았는데 말이죠. 결국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제 돈 빈 것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이후로 다시 누군가를 만나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결혼보다는 그냥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지나가다 스치는 인연 있음 만나고 2번 다시 결혼은 꿈도 안 꾸고 싶습니다.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요. 그로부터 2년 후 꽝꽝 추운 겨울날
길에서 지나다 스치는 인연을 우연히 또 만났습니다. 2년 후. 여기서 뭐 하세요? 자네, 나 여기서 전단지 뿌리는 알바해. 날이 쨍하니 영하 7도로 공기는 좋을 겁니다, 어르신. 칼바람이 차디차긴 하지만. 근데 뜻밖이네요. 힘들어서 돈 못 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추워. 시간 괜찮으시면 우동이라도. 최대한 빨리 나오는 곳 있나? 나 이거 오늘 분량 다 해야 해서. 네, 그럼. 곧바로. 아니, 그럼 그 아파트를 팔아 두 번째 사위 사업 자금으로 넣었단 겁니까? 그래, 친구 아들이라고 믿고 사위라고 믿고 넣었더니 친구네가 워낙 빵빵하거든. 그래서 내가 결혼시키려고 자네하고 결혼 전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자네랑 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럼 2년 전에 환승결혼을 시키신 거네요. 그래, 두 번째 사위가 자네 소송비 다 내주고. 아, 그러셨군요. 근데 어떻게 사업이? 내가 딸을 사업가한테 보낸다는 친구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말려. 아, 그런데 집 팔아 사업자금 대준 장모님을 이렇게 전단지 알바를 하게 합니까? 애 보는 것보다 나아. 집에서 눈치 보며 애 보는 거 지옥이야. 네, 그러시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흘리시고. 아이씨, 배고픈데 손이 고파서 젓가락질도 잘 안 되네. 아, 울지 마시고 가위로 잘라 드릴게요. 숟가락으로라도 퍼 드세요. 고마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